저는 신형 산타페가 출시되고 나서 기분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최소 270만원부터 최고 500만원까지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신형 산타페 출시되고 나서 갖가지 품질 문제로 고생하는 거 보셨죠? 그런 산타페가 바로 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높아진 가격만큼의 가치를 할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신형 산타페에는 힐 딘세트 컨트롤이 기본으로 탑재가 됩니다. 한번 써볼게요. 네, 지금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스스로 적당한 속도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속 페달을 밟아서 속도를 올리더라도 다시 발을 떼면은 다시 안정적으로 천천히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미끄러운 노면에 도달을 했어요. 여기서도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기대 이상으로 되게 안정적으로 잘 잡아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운전이 잘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시라면 이 기능 적극적으로 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환경에서는 전기 모터가 먼저 작동을 하고 시속 10에서 20km 정도가 되면 바로 엔진이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스템은 고속에서 조금 더 높은 연비를 만들어내는 데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도심에서 가다서다가 반복되는 환경에서는 그래도 엔진이 자주 개입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가속 페달을 살짝 깊게 밟아봤는데 얼마 전 바로 전에 탔었던 카니발 하이브리드보다는 그래도 엔진의 그 소음이 좀 적게 들어옵니다. 승용형 SUV이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 면에서 조금 더 신경 쓴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네, 현재는 조금 거친 노면을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노면에서 올라오는 이 툭툭거리면서 조금은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노면의 질감 그리고 승차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상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딱 처음 타셨을 때는 승차감이 그래도 4세대 산타페 대비해서는 많이 부드럽고 상하 움직임도 크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을 운행하게 된다면 의외로 꽤나 서스펜션 하체 쪽에서 좀 거칠게 반응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들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현대 기아가 최근 들어서 새로운 셰시 부분을 많이 적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랜저를 시작으로 기아 EV9 그리고 카니발, 소렌토 그리고 현재 보시는 이 산타페에도 새로운 부싱과 새로운 쇼크 옵소버를 탑재하기 시작한 건데요. 여기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SDC라고 불리는 이 주파수 감유명 댐퍼가 적용된 것인데 오일 순환 구조를 두 개로 만들었어요. 하나는 고주파수, 하나는 저주파 대역인데 저주파 대역은 크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 고주파 움직임은 자잘하게 다다다다다 그런 부분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게 두 가지로 댐퍼의 성격을 나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들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프론트 임팩트 쇼크 부분이 조금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방지턱을 지나고 나서 쿵 하는 이렇게 착지하는 모습은 굉장히 세련되게 잘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주파 대형 부분은 충분히 잘 해내고 있어요. 어떤 큰 충격이라든지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상당히 깔끔하고 부드럽게 그렇게 넘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고주파수 대역입니다. 현재처럼 이런 충격이 오거나 아니면 거친 노면을 지나가는 경우에는 상당히 충격을 그냥 그대로 차체로 전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조금 더 키워서 다양한 환경에서 노면 대응력을 조금 더 높여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간단하게 와인딩 로드도 한번 진입을 해볼게요. 그래도 4세대 산타페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 모델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가속 페달을 밟는다고 초반에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느낌은 좀 나진 않고 있어요. 자, 스티어링 인풋이 딱 들어갔을 때 아무래도 반응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닙니다. 전륜축에서 움직이는 반응도 그러고 후륜축의 움직임도 살짝은 늦은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일반적인 SUV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또 나쁘지는 않은 그런 종합적인 운동 성능이라고 할 수 있고 서스펜션 부분 차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복귀를 하는데 시간이 조금은 소요되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아무래도 차체가 많이 커지고 종합적으로 차량이 조금 부드러움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4세대만큼 그런 빠릿한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고 어느 정도 좀 느슨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전반적인 균형감 자체는 상당히 세팅을 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 부드럽거나 너무 딱딱하지 않게
어느 정도 균형감을 보여주면서 운전자도 어느 정도 안심하고 이 차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감각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4기통 1.6L 터보 엔진과 6단 변속기, 그리고 그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전기 모터가 추가된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진은 180마력을 발휘하고 27.0kgm/M를 발휘하고, 모터의 경우 환산 출력과 환산 토크 기준으로 약 65마력과 27kgm 정도를 만들어줍니다. 이를 통해서 시스템 출력 235마력, 시스템 토크 37.4kgm/M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보기에는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죠. 하지만 전기 모터가 개입되는 부분, 그리고 변속기와 함께 맞물려서 동력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상당히 깔끔하게 잘 조율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여기서 전기 모터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차를 조금 더 잘 밀어주는 느낌도 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가속 페달을 끝까지 한 번에 탁 밟는다고 해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잘 나가는 느낌은 받지 않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 가속을 직접 측정을 해 봤는데 약 8.8초 정도가 나왔거든요. 하지만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약 7.8초로 1초가량 더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8초에서 9초의 성능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큰 차, 그리고 이제 다인승차 환경을 고려해서 만든 차잖아요. 그런 경우를 감안했을 때 힘이 조금 더 강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은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은 빠른 속도로 달려봤는데 그래도 고속 안정감이 상당히 좋아진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4세대 산타페 같은 경우만 해도 고속으로 도약을 하면 이 너무나도 조금은 단단했던 서스펜션 때문에 조금은 불안한 느낌이 있었는데, 새로운 하이드로 부싱과 새로운 댐퍼 조합, 고속에서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덩치의 차가 고속에서도 안정감이 느껴지는 부분, 이제는 국산차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스티어링 시스템을 조금 더 급하게 이동을 시켜봐도 전륜과 이 후륜 엑셀에서 반응이 조금은 늦게 반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운전자가 불안하는 그런 이상한 움직임은 나오지 않아요. 특히 후륜의 반응이 늦으면 이 차가 갑자기 한쪽으로 바깥으로 빠지는 그 오버스티어 경향을 좀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을 수 있는데, 그래도 산타페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고 반응만 조금 느릴 뿐 안정적으로 잘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대 쪽에서는 신형 산타페를 내놓으면서 이 정숙성 부분도 많은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로 타보면 꽤나 정숙하게 느껴져요. 이 로드 노이즈 부분도 상당히 잘 저감이 됐고, 윈드 노이즈 부분 꽤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직접 측정한 결과는 계측기 상으로 숫자가 조금 높게 나온 건 아시지만, 그래도 탑승자가 들었을 때 충분히 정숙한 모습을 보인 점은 충분히 만족할 만합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이 시승차만의 문제일 수 있는데, 주행 중에도 계속 이상한 경고음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확인하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데, 아까 초반에도 그 QC 문제 말씀드렸죠. 이런 품질 문제 좀 빨리, 하루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열로 왔습니다. 먼저 이 신형 산타페가 강조하는 것만큼 정말 공간이 넓으네요. 하지만 승차감 부분은 조금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댐퍼 성격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조율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끌어올릴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소비자들이 산타페보다 소렌토를 많이 선호를 했잖아요. 아빠차에서 원하는 거는 성능이 아니라 안정적인 승차감이거든요. 신형 산타페도 이 승차감 부분을 조금 더 개선시켰으면 좋겠네요. 뒷좌석에서도 즐길 거리, 이 엔터테인먼트 요소로 대표적인 것을 꼽자면 아무래도 사운드 시스템이 있겠죠. 보스 사운드 시스템을 탑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에 있는 그 음향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따로 별도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해상도와 공간감은 상당히 좋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들 부분과 베이스 부분이 좀 부족하긴 한데, 이퀄라이저에서 저음과 중음을 조금 보강하면은 충분히 만족스러운 사운드를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2열의 사운드 부분은 지적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C필러에 위치한 트위터의 위치 때문인데요. 바로 귀 뒤에서 소리를 만들어내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음영의 균형이 깨지면서 고음 부분만 너무 부각되기 때문에 공간감이라든지 전반적인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차라리 헤드라이너 부분으로 위치를 옮기면 조금 더 만족스러운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자, 4륜구동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된 김에 한번 오프로드 길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재처럼 계기판을 통해서 구동력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잘 보여주고 있고, 미끄러운 눈길에서도 안정적으로 잘 이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하이브리드 모델은 오르막길에서 정차 후 재출발을 할 때 좀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정지를 했습니다. 재출발을 하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오르막길을 잘 주행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 몇 번 반복해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전기모터 혼자서 작동하는 상황이더라도 정차 후 재출발, 오르막길에서도 꽤나 안정적으로 잘 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터레인 모드를 통해서 스노우, 오토, 그리고 머드, 샌드 모드까지 이제 운전자가 설정을 할 수 있게 배려한 점도 칭찬을 하고 싶고요. 디자인 부분은 요즘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4세대 모델보다는 조금 더 코 쪽이 좀 더 치우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저는 디자인 부분 중에서 공기저항 부분 쪽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신형 산타페 0.29CD의 공기저항 개수를 갖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볼보 EX90, 폴스타 3, 벤츠의 신형 GLC와 동일한 수준이에요. 이렇게 크고 각지고 해서 공기저항이 안 좋을 것 같이 생겼는데, 의외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만든 것은 현대가 아이오닉 6를 만들면서 이때 공기저항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노하우를 쌓았기 때문이고, 그 결과가 이런 SUV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봐줄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테일게이트 면적이 정말로 넓습니다. 그 덕분에 이 트렁크 입구를 상당히 넓게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얼마나 넓은지 직접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자, 일반적인 사이즈의 골프백입니다. 이것을 가로로 그냥 바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3열 시트가 펼쳐진 상태에서도 골프백 수납이 가능할 정도의 공간을 확보를 해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3열 시트를 접었을 때 어느 정도 공간을 가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세로로는 적재가 좀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조금만 각도를 틀면은 굉장히 넉넉하고 여유롭게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안쪽에 돌출 공간이 있거든요. 아쉽지만 돌출 공간까지는 골프백이 바로 그냥 수평으로 수납이 되진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캠핑과 차박을 위해서 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높이도 상당히 중요한 게 요즘 SUV의 특징인데, 지금 제가 이렇게 앉았을 때 아무래도 앉은기 때문인지 이 천장이 아무래도 머리가 닿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썬루프를 통해서라면 공간이 조금 더 확보가 되기 때문에 머리 공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광고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인 2명이 활동을 하는 것까지는 조금은 무리 있는 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앉아서 생활하는 부분은 조금 불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적어도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이 부분은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팰리세이드와 비교해서 공간이 어떨지 말이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팰리세이드의 크기와 공간이 확실히 넓었습니다. 하지만 신형 산타페 많이 커졌고 공간을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만큼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산타페는 가족이 함께 이용하는 차죠. 그렇기 때문에 뒷좌석에 이 유아용 카시트 장착 여부도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도어가 상당히 넓게 열리기 때문에 카시트를 들고도 어디 걸리적거리는 것 없이 잘 들어올 수 있었고, 카시트를 수납을 하고서도 이 좌우 그리고 전후 좌우 공간 모두 넉넉하게 확보가 됐기 때문에 뒷좌석에 별도로 탑승을 하더라도 편안하고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부분은 칭찬하고 싶어요. 깡통 트림이라고 하는 기본 모델인 익스클루시브에 거의 모든 사양이 탑재됐기 때문인데요. 센터 사이드 에어백과 운전석 무릎 에어백 등 안전 사양을 잘 갖추고 있죠. 셀렌토 기본 트림에 빠진 후측방 충돌 방지 경고도 기본 사양이에요.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기능, 전동 트렁크, 220V 인버터,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까지 모두 기본으로 탑재됐습니다. 옵션 구성도 좋았어요. 특히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빌트인 캠인데요. 소렌토 하이브리드만 해도 빌트인 캠 추가를 위해서 119만 원을 지불해야 했어요.
그런데 산타페는 45만 원이면 빌트인 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빌트인 캠 패키지를 추가하는 것이 또 이득이겠죠? 산타페 하이브리드의 추천 트림은 익스클루시브입니다. 3열 시트 유무는 이용 환경에 따라 선택하면 되고 빌트인 캠 옵션 정도만 추가하면 3,900만 원대로 좋은 산타페 구입이 가능합니다. 4륜구동 옵션은 추천하지 않아요. 일종 저공해차 인증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도 하겠죠?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2.5 가솔린보다 342만 원이 비싸잖아요? 초기 비용이 높은 대신 유지비를 줄일 것인지 초기 비용을 아낄 것인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연간 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를 기준으로 세금과 유류비를 포함한 한 해 유지비 차이만 약 119만 원 정도로 벌어집니다. 3년만 유지해도 356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초기 구입 비용 이상의 이득을 볼 수 있죠. 만약에 10년을 유지하고 중고차로 되판다면 생각 이상의 금전적인 혜택을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톨게이트와 공영주차장 할인 등 소소한 이점까지 생각하면 차이는 더 벌어지겠죠. 확실히 현 시점에서 산타페와 소렌토 구입을 고려한다면 산타페에 손을 들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대 산타페 하이브리드와 함께 했고요. 저는 모토그래프의 김선웅이었습니다.